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 이등병 김성민이 DMZ 지뢰밭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군 초소의 총성, 앞에서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터질 지뢰들. 체중 47kg, 배고픔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18살 소녀는 그날 밤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쾅! 총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땅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터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쏜다. 뒤에서 들려오는 북한군 초소의 확성기 소리.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아니, 멈추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얼어붙은 흙을 파고들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보다 아픈 건 없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성민입니다. 18살 조선인민군 보병 2등병. 아니, 이제는 탈영병입니다. 체중 47kg, 키 162cm. 군의관이 말했죠. 너는 군인이 아니라 유령이다. 맞습니다.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 저승과 이승의 경계인 DMZ를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군인이 되었다가 군인이 아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3월. 저는 17이었습니다. 성민아, 군대 가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걸. 배급은 3년째 끊겼고 아버지는 2년 전 아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굶어 죽은 거라는 걸. 군대 가면 밥은 나온다며. 동네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요. 차라리 총을 들고 죽는 게 나았습니다. 입대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죠? 군대에 가면서 희망을 느끼다니.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는 것도 승진이니까요. 함경북도 무상군의 신병훈련소. 3월의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꼬마 병사들이 10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앙상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고 입대 동기는 오직 하나. 배고픔. 동무들,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는가? 훈련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배가 나온 40대 남자. 그의 얼굴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여기서 너희는 제국주의 늑대들을 무찌를 강철 같은 전사로 거듭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배불리 먹겠구나.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급식계원이 국자로 떠준 건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아니, 죽도 아니었습니다. 물에 옥수수 몇 알 떠다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옆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식계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먹고 싶으면 전투에서 공을 세워라. 영웅이 되면 쌀밥도 먹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막사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굶으러 오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우는 것조차 힘이 들었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총검술, 사격, 참호 구축, 저녁 8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식사는 3끼. 하지만 모두 옥수수죽이었습니다.
가끔 감자 한 개가 나오면 명절이었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 미제놈들이 쳐들어오면 너희 같은 게 제일 먼저 죽는다. 조교들이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말랐고 약했고 느렸습니다. 총보다 무거운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기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행군 중에 쓰러지고 훈련 중에 쓰러지고 심지어 잠자다가도 쓰러졌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혁명 전사가 이런 것 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 조교가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부전.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굶어 죽은 거라는 걸. 2달째 되던 어느 날 군의관이 왔습니다. 신체 검사였습니다. 옷 벗어.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군의관이 몸무게를 쟀습니다. 47kg.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입대할 때 몇이었어? 55kg이었습니다. 2달 만에 8kg 빠졌네. 이건 병사가 아니야. 유령이지. 군의관은 뭔가 적더니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10kg 구보, 다음 날도 옥수수죽. 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훈련이 적이 아니라는 걸. 진짜 적은 배고픔이라는 걸.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지고 있다는 걸. 훈련소를 수료하고 정식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경비대. 두만강을 마주보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잘 왔다 동무들. 중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배는 우리보다 2배는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성만 다하면 먹는 건 걱정 없다. 우리 중대는 모범 중대다. 쌀도 나온다. 쌀. 그 단어에 우리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쌀을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치 첫날 선임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은 간부들이 먹어. 우리한텐 안 내려와. 그럼 우리는 옥수수랑 감자. 그것도 반은 썩은 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옥수수밥에 소금국. 간부 식당에서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입맛만 다셨습니다. 야, 신병. 나와. 일주일 후 선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건설 현장 나간다. 간부 관사 짓는 거야. 훈련은요? 훈련?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해? 우리는 일꾼이야. 군인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노역.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멘트 나르고 벽돌 쌓고 흙 파고. 총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총 대신 삽, 전투 대신 노동. 한 달 후 간부 관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멀쩡한 2층 건물. 우리는 천막에서 잤습니다. 수고했다 동무들. 다음 주부터는 중대장 동무농장 일 나간다. 선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뭔지 알겠지? 더 굶는 거야.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는 걸. 그냥 공짜 노동력이라는 걸.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소모품이라는 걸. 2008년 6월. 입대한 지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47kg이었습니다. 더 빠지지도 더 찌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쪽은 밝았습니다. 이쪽은 어두웠습니다. 야, 성민아. 같이 보초 써던 동기 박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월경 생각해 본 적 있어? 월경. 국경을 넘는다는 뜻. 곧 탈북이었습니다. 미쳤어? 그거 말하다 걸리면. 알아. 총살이지. 근데 여기 있어도 죽잖아. 천천히 굶어 죽는 거랑 한 방에 죽는 거랑 뭐가 다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들었어.
남쪽으로 가면 밥을 준대.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대.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이라도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여기보단. 두만강을 건너다 초소에 발각되어 총에 맞았습니다. 시체는 3일간 철조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본복이었습니다. 저것 봐라. 탈영병의 말로다. 중대장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박철은 죽었지만 적어도 도전은 했다고. 우리는 여기서 천천히 썩어가고 있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의 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2008년 11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두만강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의 시체를 본 후론 그쪽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쪽, DMZ.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신 나간 선택이었습니다. DMZ는 지뢰밭이었고 초소가 질비했고 넘는 순간 남북 양쪽 모두에게 총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했습니다. 두만강은 100% 죽습니다. DMZ는 90% 죽습니다. 10%의 가능성이라도 더 높은 쪽을 택했습니다. 지도는 없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아는 건 하나. 남쪽으로 가면 휴전선이 나온다는 것. 저는 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면 시야가 나쁘고 경비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11월 말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이다. 보초를 서는 척하다가 저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1km는 쉬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km, 3km. 숲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영병이다. 총 쏴. 탕. 나무 옆을 총알이 스쳤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직 북한 땅이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나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오직 본능만으로. 이틀을 걸었습니다. 먹은 건 나무 껍질과 풀이었습니다. 물은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새벽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철조망. 2겹, 3겹의 철조망. 그리고 그 사이 경고판. 지뢰지대. 통행금지.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는 죽음, 앞도 죽음. 어차피 죽을 거면. 저는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철사가 등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모든 걸 마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뢰지대. 눈을 감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10발, 20발, 50발.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조망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북한군 초소였습니다. 제가 지뢰밭을 무사히 건넌 걸 본 겁니다.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쏜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고문 후 총살입니다. 철조망 너머는 모릅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탕!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철조망을 기어 넘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났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의사 같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당신은 DMZ에서 넘어왔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저는 제 몸을 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깨끗한 이불, IV 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몇 일이나 잔 겁니까? 사흘이요. 탈진과 탈수, 그리고 중증 영양실조였어요. 몸무게가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43kg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했을 거예요. 43kg. 저는 4kg를 더 빠진 겁니다. 이제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 후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긴 안전해요. 안전.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안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첫 식사가 나왔습니다. 쌀밥, 미역국, 계란찜, 김치.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위가 놀랄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52kg이 되었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원으로 가게 됩니다. 담당 장교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 후에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 자유, 살아있다는 것.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9년 6월,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 지원을 받아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철조망, 총소리, 배고픔. 하지만 깨어나면 따뜻한 이불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셨다며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굶었습니다. 총도 제대로 못 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냥 삽질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의 꼬마 병사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갈아 넣는 연료입니다. 47kg이 되도록 굶기고 쓰러지면 다음 걸 투입합니다. 전쟁이 나면 총알바지가 되고 평화 시에는 노동력이 됩니다. 그래도 탈출하셨잖아요. 용감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프지 않게, 맞지 않게,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북한에는 수십만 명의 47kg 군인들이 있습니다. 17, 18살 소년들. 밥을 먹으려고 입대했지만 더 굶고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삽질만 하고 군인이 되려 했지만 유령이 되어가는 아이들. 그들은 탈영병이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DMZ를 넘었고 지뢰를 피했고 총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용기가 아니라 행운이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직도 그곳에 있는 꼬마 병사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이 군인이 아니라 희생자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것. 저는 더 이상 47kg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잊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이자 지금 말해야 하는 이유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년들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희생자입니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한때 유령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증언자입니다.